퍼블릭 클라우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면서 운영의 가시성을 확보할 것인지 두 가지 커다란 큰 이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새 피놉스라는 용어, 데브옵스처럼 피놉스라는 용어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놉스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는지, 피놉스가 무엇인지, 피놉스 거버넌스 체계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베스핀 글로벌의 홍성호 매니저님 모시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홍 매니저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네. 뭐 데브옵스는 이제 우리 토카 시청자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네. 네네. 피놉스란 말은 생소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네네. 저도 좀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네. 피놉스가 뭐예요? 뭐고 도대체 왜 나왔어요? 네. 피놉스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데브옵스에서 이제 파이낸스, 재무의 개념이 들어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계속해서 비용이 나가니까? 네네. 네. 예전에는 그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걸 구성을 할 때 재무팀에서 예산 승인을 받고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클라우드는 만들 때 뭐 어떠한 자원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렇죠. 심지어 뭐 데이터들이 뭐 전송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비용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엔지니어들이 재무의 역할도 같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피놉스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무 쪽에서도 네. 계속해서 비용이 나가고 하니까 재무 쪽에서도 뭔가 이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재무 담당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클라우드라는 게 더 생소하실 테고, 네. 사실 저희 회사도 그렇고 이 클라우드를 처음 도입할 때 사실 이야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많아요. 왜 도대체 금액이 예상이 안 되냐, 그리고 이런 비용들이 왜 자꾸 나오느냐에 대해서 재무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무팀에게 이런 걸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를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놉스를 사실 피놉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다음에 그거를 그 피놉스에 대한 성숙도를 올리시려면은 꼭 자동화된 플랫폼과 그리고 그에 맞는 거버넌스가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가 이제 IT 인프라로 이제 대두되면서요. 여러 변화들이 있을 건데 특히 이제 IT 운영 방법도 굉장히 클라우드로 가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겪어야 되는 고민거리, 변화는 일단 온프레임에서의 운영 방식과는 전혀 다른 운영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한 번에 클라우드로 가기보다는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담당자들은 그 중간의 과정에서는 나는 물리 인프라도 관리를 해야 되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해야 되는데 대부분 익숙한 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 클라우드에 대한 인프라 관리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이제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기존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비용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옮기게 되면서 자원의 종류가 좀 바뀌어요. 물리 인프라의 구성과 클라우드 인프라의 구성. 가상 인프라니까. 네. 그 논리적으로는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자원들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거기서 나는 이 자원들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로 이전을 할 때 그 이전을 하는 수행 인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전이 다 된 다음에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는 이 인프라의 자원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이 자원들이 그래서 잘 쓰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뭐 구축할 때 뭐 테스트 자원으로 만들었다가 실수로 엔지니어들이 안 지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오랫동안 운영하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묵혀 있으면 클라우드에서는 다 비용으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대부분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리소스들이 정말 사용되고 있어지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알 길이 없겠네,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것만 봐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할 때 태깅을 잘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생성한 사람이 처음에? 네네. 근데 이미 저희한테 왔을 때는
대부분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저희도 태깅이 안 돼 있는 리소스를 정확히 뭐다 판단해드리기가 힘들고, 그럴 경우엔 저희는 저희 쪽에 뭐 예를 들면 계정을 등록해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되지 않는 리소스들이나 이런 거를 좀 찾아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실 이거는 대형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많이 겪는 이슈인데요. 뭐 대형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여러 개의 벤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AWS도 사용을 하고, Azure, GCP 이런 여러 개의 CSP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이 CSP별로 인터페이스들이 다 다릅니다. 용어도 다르고, 그죠? 네네. 제품명도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가 그 하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지금 계속 그 사람도 이거 하나를 공부하기 바쁜데 인프라 담당자가 그 많은 CSP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리소스를 관리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되려면은 이 회사의 각 회사마다 클라우드 전문 인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대형 고객사일수록 인력들이 많아야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클라우드의 전문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게 현재 실정이고, 지금 단기간 안에 그런 인력들을 많이 양성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자동화된 그런 서비스 플랫폼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어떤 그 리소스 운영이라든지 그런 이제 새로운 이슈들을 얘기했다면, 이제 클라우드 되면서 이제 보안 관점에서 또 기존 온프리미스에 비해서 또 새로운 또 이슈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그 비용 관점에서 예측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에서 연장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지니어들이 인프라를 관리할 때 결국에는 그 인프라 콘솔에 접속할 수 있는 그 계정들을 다 부여받게 되고, 그 계정 안에는 각종 권한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나는 로그만 봐야 되는 그런 엔지니어다. 이런 경우에는 그 로그에 대한 읽기 권한만 부여가 되겠죠. 근데 나는 서버를 증설도 하는 사람이고, 나는 뭐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면 만드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리소스의 생성, 삭제, 수정 이런 권한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계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많은 케이스가 저희는 클라우드 계정 콘솔에 로그인을 할 때 항상 투팩터 인증을 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네. 비밀번호나 그 계정에 대해서 API 같은 걸로 액세스할 수 있는 키가 있는데 그 키를 90일마다 교체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왜냐면 이게 클라우드가 실제 쓰는 사람들이 IT 관리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현업부서, 개발부서 다양한 사람이 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쓰는 사람들 자기 목적 빨리빨리 이루고 싶으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그 교체 같은 경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 사용자가 콘솔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그 내가 패스워드를 얼마큼 쓰고 있다라는 거를 잘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IT 관리자가 그거를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관리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죠. 또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요새 나쁜 악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악용이 된다면 굉장히 또 큰 또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높은 권한을 가진 계정에 만약에 탈취가 된다고 하면요, 서비스하는 계정의 모든 리소스를 그 악의적인 해커나 제3자가 다 삭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요새 막 비트코인 채굴 이슈도 몇 번 나왔었는데, 클라우드니까? 네, 본인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비용이 엄청 높은 고성능의 서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채굴을 진행하는 경우도 GPU 막 있었어요. 돌린 다음에 네, 맞습니다. 한 달 뒤에 엄청난 돈이 빌링으로 나오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기업 이슈는 아닌데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그런 걸 당하셔서 비용이 한 달에 15,000불까지 1,500만 원? 네. 와. 다행히 그 CSP 사업자 측에서
이런 거든 해킹으로 의심이 되니까 이 비용을 받지 않겠다 해서 잘 넘어가긴 했는데요. 네. 예, 그런 이슈에 대해서 그래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뭐 이렇게 또 클라우드 되면서 어떤 새로운 이슈 같은 것들이 뭐 또 언급할 것도 있을까요? 사실 그 비용적인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자원들을 이제 선점 구매라고 하죠. 선구매로 해가지고 자원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렇죠. 비용을- 볼륨 디스를 좀 해주죠. 볼륨 네. 디스를. 네. 근데 그 디스카운트가 그냥 온디맨드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생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사실 그 선구매를 하려면 정확히 내가 쓸 것만 사야 되는데 구매를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럼 내가 얼마큼 쓸까? 나는 뭐 예를 들면 약정이 1년, 3년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나는 3년 동안 얼마를 쓸까? 이런 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니 그냥 온디맨드로 사용을 하게 되고 거기서 비용에 대한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나는 클라우드가 저렴하다고 해서 클라우드로 이전을 했는데 더 비싸 라는 말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사실 클라우드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물리 인프라에서 인프라 구축을 해서 사용하실 때보다 비용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파이낸스 쪽도 이제 재무 설계사, 좋은 재무 설계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클라우드 서비스 기본 제공 솔루션과 옵스나우를 사용했을 때의 자원 사용, 비용 절감 측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요? 옵스나우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지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제가 생각하기로 평균 3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저희는 최대 80%까지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고객별로 많이 상황이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팟 인스턴스나 그런 것들 그리고 RI를 안 쓰시는 고객들은 당연히 훨씬 절감이 많이 되실 테고 이럴 텐데 보통 저희는 30%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옵스나우는 저희가 지금 AWS, 애저, GCP 등의 주력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뭐 오라클 클라우드나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